자, 이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세요. 자, 우리가 이번에 배울 단어는 4단원 유전입니다. 여러분들 1차 평가 범위에 해당할 거고, 유전이 생명과학 원에서 가장 어렵게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론 빠르게 나가고, 문제풀이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유전에 대해서 배우는데, 유전이 뭐예요? DNA. DNA. 자손, 물려주는 부모. 자손에게 전달되는 거죠. 오, 그렇죠.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자, 부모의 형질이 자손한테 물려지는 현상인데, 물려주기 위해선 어떤 정보를 담은 거를 전달을 해줘야겠지? 그게 유전 물질은 뭐예요? DNA입니다. 자, 그럼 유전자는 혹시 들어봤나요? 네. 염색체도 들어봤어? 네. DNA도 들어봤어? 네. 얘네들이 뭐예요? 유전 물질.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나요? 자, 첫 번째 단어는 염색체 단원이에요. 자, 일단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손이 어버이의 형질을 물려받아 어버이를 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유전 정보를 담아 전달하는 물질이 염색체인데, 염색체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DNA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 염색체와 핵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DNA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DNA 우리 어디서 들어봤어요? BTS요. BTS. 태초의 DNA. 네, 혈관 속으로 흐르는 DNA. 혈관 속에는 DNA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혈관 속에 있는 백혈구는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 안에 DNA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맞는 맞는 가사인 거고. 자, DNA 우리 작년에 통합과학 할 때 핵산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나니? DNA와 RNA? 기억나죠? 자, DNA 이런 핵산의 기본 구성 단위체는 뭐예요?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당, 염기가 1대1의 비율로 결합되어 있어요. 이런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 결합되어 있으면 그치, 앞에 폴리를 붙이죠? 작년에 열심히 했나 보네. 폴리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이 DNA는 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 가닥 두 가닥이 상보적으로 결합해가지고 나선 모양으로 꼬여있는 구조를 DNA라고 하는 거고, 이 DNA라는 물질 자체를 생명체가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물질로 쓴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인산, 당, 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 뉴클레오타이드인데, DNA가 가지고 있는 염기는 4종류가 있었어요. 아데닌, 구아닌, 타이민, 사이토신. 그렇죠. 아데닌, 구아닌, 타이민, 그 다음에 사이토신, 이렇게 4가지가 있었습니다. 됐나요? 유전 정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염기 서열이 유전 정보를 암호화하는 서열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DNA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염기 서열들이 생물의 성질을 결정할 수 있는 암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정보니까 잘 보호를 해야겠지? 그러면 DNA 안쪽에 배열을 하는 게 좋아? 바깥쪽에 배열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 안쪽에 있는 게 서열이 되는 거예요. 염기 서열이. 됐나요? 네. 자, 그러면 DNA에 있는 모든 염기 서열이 죄다 생물의 형질을 결정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특정 부위가 있는데 그 부위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유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세포 안에 있는 핵 속에는 몇 가닥의 DNA가 있냐면 46가닥의 DNA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특징, 형질이 46개밖에 없을까? 아니지. 그러니까 유전자는 46개보다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의 DNA에는 하나의 유전자만 있을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의 DNA에는 여러 개의 유전자가 같이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NA 이중나선 구조로 단위체인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상, 당, 염기가 1대1의 비율로 결합되어 있어요. 하나의 염색체는 하나의 DNA로 되어 있으며 하나의 DNA에는 수많은 유전자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DNA를 보게 되면 유전자가 여러 개 존재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유전자는 무엇이냐면 방금 설명한 대로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가 있는 DNA의 특정 부위를 의미를 합니다. 이런 유전 정보는 결국엔 DNA의 염기 서열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됐나요? 이 DNA는 굉장히 길다랗고 쉽게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포의 핵 내부에서는 얘를 그냥 DNA 상태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얘를 좀 감아서 저장을 하는데 그 형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히스톤 단백질에 이렇게 DNA가 감겨져 있는 구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뉴클레오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 한다고? 뉴클레오솜. 이 뉴클레오솜이 여러 개 좀 응축된 형태가 있는데 이 형태를 염색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열하지 않는 세포 내부에서는 이 DNA를 어떤 식으로 저장하냐면 히스톤 단백질에 이렇게 감아가지고 약간 응축된 형태로 저장을 하고 있어요. 알겠나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염색체가 있는데 이 염색체는 언제 나타나냐면 분열할 때 나타납니다. 분열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유전 정보가 패킹이 돼서 서로 나누어져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패킹을 하는 이유가 뭐야? 우리가 이사를 갈 때 짐을 싸지 박스에 예. 하나씩 옮기면 어떻게 돼? 너무 분산돼. 너무 분산될 수도 있고 그 다음 쉽게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포가 분열할 때 유전 정보를 나눠갖기 위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나눠갖기 위해서 염색체로 더 응축을 시켜서 패킹해서 움직여준다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래서 염색사가 분열할 때 더 응축이 되는데 그거를 염색체라고 합니다. 염색체는 왜 이름이 염색체일까? 염색이 잘 돼서. 그냥 염색약에 염색이 잘 되는 물체라서 염색체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염색체 구조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염색체 일반적으로 요런 형태랑 그 다음 여러분들이 요런 두 가지 형태를 볼 텐데 가운데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뭐라 그러냐면 동원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 이 동원체는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세포 분열을 할 때 이 염색체의 위치를 조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염색체에 발이 달려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염색체에 실 같은 구조물이 부착합니다. 이 구조물을 방추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방추사가 염색체에 있는 동원체에 부착을 하고 이 본인들의 길이를 조정하면서 염색체 위치를 조정을 해줍니다.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염색체에 약간 움푹 들어간 부분을 동원체라고 하고 이 동원체는 앞으로 배우게 될 세포 분열에서 방추사가 부착을 해서 염색체 위치를 조정해준다 라고 기억해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얘를 보게 되면 하나의 동원체에 두 가닥이 붙어있죠? 요 각각의 가닥을 뭐라 그러고 하냐면 염색 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자, 그럼 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뉴클레오솜. DNA가 히스톤 단백질을 감고 있는 구조로 전자현미경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실에 꿰인 구슬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 다음 히스톤 단백질이 있는데 DNA와 결합하고 있는 단백질로 DNA를 응축시키는데 관여를 합니다. 얘가 여러 개 조금 응축된 물질을 염색사라고 합니다. 왜냐면 실 모양처럼 생겨서 이제 염색사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자, 그 다음 염색사가 이제 응축이 되면 염색체가 됩니다. 분열하지 않은 세포의 핵 속에서는 실처럼 풀어져 있어요. 요거를 염색사라고 표현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포가 분열할 때 이 염색사가 응축이 돼서 나타나는 구조가 이제 염색체입니다. 염색체는 이제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하기는 좀 쉽고 염색사는 관찰하기는 좀 어려워요. 실제로 현미경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열하지 않는 세포는 염색체가 나타나지 않고 염색사 형태로 있기 때문에 그냥 염색사가 염색이 돼서 그냥 이렇게 동그란 핵이 염색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세포가 분열할 때는 이 염색사가 염색체로 더 응축이 돼서 막대 모양의 구조물이 보이게 돼요. 알겠나요? 자, 그런데 이제 다른 표현 방식도 있는데 이 염색사를 뭐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냐면 풀어져 있는 염색체라고 표현하는 문장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염색체를 응축된 염색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표현 둘 다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그리고 아까 여기 설명한 대로 하나의 DNA가 응축이 돼서 하나의 염색체를 구성하기 때문에 DNA가 46가닥이니까 사람의 염색체도 46개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결국엔 DNA와 히스톤 단백질이 응축이 된 물질이 염색체인 거죠. 그래서 하나의 DNA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있으니까 하나의 염색체에도 여러 개의 유전자가 존재합니다.
됐니? 질문 있어요? 없으면 글로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잘 분열 중인 세포. 근데 표현이 그냥 응축된 염색체, 풀어져 있는 염색체 두 가지로 표현을 하더라고. 염색체가 아마 여기에서 풀어져 있다는 거랑 반대 뜻으로 이렇게 쓰는 것 같아. 그래서 보통 염색사, 염색체라고 표현하거나 아니면 풀어져 있는 염색체나 응축된 염색체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됐나요? 자, 원래는 염색사라고 표현했다가 요즘에는 요 두 개를 구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같이 적어준 거니까 두 개 다 동시에 기억하세요. 알겠죠? 자, 좋아요. 이제 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NA 생물의 유전 정보를 가지는 물질이에요. 물질. 알겠죠? 그래서 핵산의 일종으로 유전 물질이고 기본 구성 단위는 인산당 염기가 1대1의 비율로 결합한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반복적으로 연결된 폴리뉴클레오타이드 가닥 두 개가 서로 결합한 이중 나선 구조이고, 자, 유전자는 DNA의 특정 부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DNA 염기 서열 중 일부가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데 이 부위를 유전자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DNA는 물질이고 DNA에 있는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부위를 유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여기서 생물의 형질을 결정한다는 뜻은 보통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를 가진 곳을 이제 유전자라고 하는 거지. 됐나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사실은 어떤 RNA를 합성하느냐도 유전자로 보긴 하지만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요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럼 사람의 유전자는 얼마 정도가 있냐면 대략 2만에서 2만 5천 개의 유전자가 있다고 합니다. 얘가 46개에 나눠져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의 DNA에는 여러 개의 유전자가 존재합니다. 됐나요? 자, 뉴클레오솜이 뭐예요? DNA랑 히스톤 그렇지. DNA와 히스톤 단백질이 결합한 이 구조물을 뉴클레오솜이라고 합니다. DNA가 히스톤 단백질 주위를 감싸고 있는 구조예요. 자, 그 다음 염색사. 여러 개의 뉴클레오솜이 모인 실 모양의 구조물로 일반적인 핵 내부에 DNA가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인 핵 내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열하지 않는 세포를 의미를 해요. 뒤에 나중에 세포 주기를 배우겠지만 분열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핵 안에 염색사의 형태로 유전 물질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다음 염색체 보도록 할게요. 세포가 분열할 때 나타납니다. 분열할 때 나타나는 막대 모양으로 염색사가 응축이 된 거예요. 염색체에는 DNA를 포함하므로 당연히 하나의 염색체에는 여러 개의 유전자가 존재합니다.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보게 될 염색체의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요 형태랑 요 형태가 있습니다. 요 하나의 동원체에 두 가닥 이렇게 묶여 있는 것처럼 보이죠? 얘도 염색체 하나로 표현해 주는 거고 얘도 염색체 하나로 표현을 해줘요. 근데 대신에 얘는 어떤 특징이냐면 염색체가 두 개로 나누어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염색 분체가 있는 염색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됐나요? 그래서 얘는 염색 분체가 있는 염색체인 거고 얘는 염색 분체가 없는 그냥 염색체인 거예요. 염색 분체가 왜 생기는지는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염색체 개수도 셀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염색체 개수는 어떻게 세주냐면 이 동원체 개수로 세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동원체가 한 개니까 염색체 한 개로 표현해 주는 거고 얘도 염색 분체가 있지만 얘는 동원체가 한 개이기 때문에 얘도 하나의 염색체라고 개수를 세주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이 동원체는 아까 설명한 대로 방추사라는 실 모양의 구조물이 부착하는 지점인 거고 염색체 개수를 셀 때는 동원체 개수로 센다 라고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나요? 네. 왜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염색체 개수도 셀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유전체는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유전체는 한 개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 정보를 얘기를 합니다. 한 개체의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DNA 전체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순서대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DNA는 유전 물질입니다. 이 유전 물질 안에 특정 서열이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데 그 부위를 뭐라 그런다고?
유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DNA가 히스톤 단백질이랑 결합하면 어떤 구조를 이루어요? 뉴클레오솜. 이 뉴클레오솜이 여러 개 응축되면 염색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일반적인 핵 내부에서 유전 물질을 저장하고 있는 형태예요. 얘를 풀어져 있는 염색체라고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염색사가 응축이 되면 어떤 거 되냐면 염색체가 되고, 얘는 분열할 때 나타나고, 뭐라고 표현할 때가 있냐면 응축된 염색체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알겠나요? 이 표현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수능 특강에서 나와가지고 써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의 염색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의 염색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바로 사람의 염색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찾을 수 있는 특징들이 뭐가 있어요? 일단 어떤 특징이 보이니? 알록달록한 건 색깔을 입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를 볼 수가 있어? 뭐가 달라? 일단은 행동하는 사람. 그치, 염색체의 모양과 크기가 다른 것들이 있다. 그런데 걔네들이 몇 개씩 쌍을 이룬다? 두 개씩 쌍을 이룬다. 이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염색체가 총 몇 쌍인 것 같아요? 그치, 여기 1번부터 22번까지 쌍이고, 얘는 한 쌍 더 있으니까 23쌍. 근데 22번까지만 번호가 붙어져 있네. 그리고 얘는 XX예요. 염색체가 XX니까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여성인 걸 또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 사진을 봤는데 얘도 공통적으로 1번부터 22번까지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XY가 있어. 얘 남자예요, 여자야? 남자인 걸 또 알 수가 있고, 얘네도 이제 쌍으로 묶여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 염색체를 보면 어떤 특징을 볼 수 있냐면, 모양과 크기가 같은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염색체들을 뭐라 그러냐면 모양이 동일하다, 모양 상태가 동일하다 해가지고 상동 염색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사람의 체세포를 보게 되면 상동 염색체가 존재를 하는데, 상동 염색체가 몇 개가 같이 한 그룹을 이루어요? 두 개씩 이루죠. 그리고 요 한쪽의 아빠한테서 왔다면 요 한쪽은 엄마한테서 온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비교했을 때 보니까 상동 염색체들이 두 개가 한 그룹을 다 이루는데 1번부터 22번까지는 동일해요, 동일하지 않아요? 동일하지. 근데 얘는 동일하지 않지. 자, 그래서 다 상동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상동 염색체 중에 남녀에 상관없이 다 가지고 있는 애들을 뭐라 그러냐면 상염색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근데 얘는 성에 따라 다르지? 그 얘네들을 성염색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동 염색체가 있는데 이 상동 염색체는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남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상염색체, 그 다음에 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성염색체로 나누어지게 되고, 이 X와 X는 상동 염색체인 거죠. 모양과 크기가 같으니까. 자, 근데 X와 Y는 모양과 크기가 달라요. 그렇다고 상동 염색체가 아니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상동 염색체로 같이 취급을 해주는데, Y가 탄생한 썰이 어떤 썰이 있냐면, 원래 X였는데 X의 일부분들이 날아가서 Y가 됐다라는 썰이 또 있어요. 그 다음 행동할 때 다른 상동 염색체들이랑 동일하게 X랑 Y랑 같이 붙어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X랑 Y가 모양과 크기는 다르지만 상동 염색체로 같이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얘를 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의 염색체. 자, 상동 염색체가 있어요. 체세포에 들어있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라고 합니다. 상동 염색체 중 하나는 부계에서 왔고 다른 하나는 모계에서 물려받은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 상동 염색체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상과 성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요 상 염색체는 성에 관계없이 암수 공통으로 존재하는 염색체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 염색체는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로 암수에 따라 구성이 다른 염색체입니다. 모양과 크기는 다르지만 상동 염색체로 간주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경우에는 X와 Y 염색체가 있어요. 여성의 경우에는 XX, 남자는 XY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나요? 여기서 왜 사람의 경우라고 했냐면 선생님이 어제 밤에 먹은 치킨, 닭 같은 경우에는 암컷이 XY입니다. 수컷이 XX인 거고. 근데 사람이랑 헷갈리니까 ZW로 쓰긴 하지만 성을 결정하는 성 염색체는 생물마다 다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람이라고 해준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핵상과 핵형을 배워볼 건데 일단 핵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상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모양과 크기가 같은 애들이 몇 개가 한 그룹을 이루느냐 요거를 따져주면 되는 거예요. 자, 얘는 어떤 세포를 봤는데 모양과 크기가 같은 애들이 몇 개씩 있어. 3개씩 한 그룹을 이루죠. 그럴 때 뭐라고 표현해 주냐면 3개씩 한 그룹을 이루어서 3n이라고 표현해 줍니다.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 얘를 볼게요. 자, 얘는 몇 개가 한 그룹을 이루어요? 2개가 한 그룹을 이루니까 2개가 한 그룹을 이룬다. 그래서 2n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몇 개가 한 그룹을 이루어요? 1개. 그래서 몇 n이야? 1n인데 보통 1을 생략하니까 그냥 n이라고 핵상을 표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핵상을 찾을 땐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고 이제 핵상의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상 하나의 세포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상대적인 숫자입니다. 결국엔 몇 개의 염색체가 상동 염색체 한 그룹을 구성하는지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얘는 2개가 상동 염색체 한 그룹을 이루죠. 그러니까 이 n이라고 표현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그런데 보통 우리는 사람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요 EN과 그 다음에 N 요 2가지를 보통 다룰 거고 EN 같은 경우에는 최세포 그 다음에 N 같은 경우에 보통 생식세포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염색체 개수도 한번 세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몇 N이야? 3N이야. 염색체는 몇 개야? 그치 6개죠. 동원체 개수 세면 되니까. 그래서 얘를 뭐라고 표현해 줄 수 있냐면 3N은 6이라고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몇 N이야? 2N이죠. 근데 염색체 개수가 몇 개야? 하나, 둘, 그치, 셋, 4개니까 2N은 4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고 자, 얘는 몇 N이에요? N은 그래서 몇 개? 2개라고 표현해 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밑에 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3개의 염색체가 상동 염색체 한 그룹을 이루니까 3n인 거고 염색체 숫자는 6개니까 3n은 6이라고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2개가 상동 염색체 한 그룹을 이루니까 2n이고 염색체는 개수는 총 4. 그 다음에 얘는 1개씩 상동 염색체 그룹을 이루니까 n은 2라고 표현해 줄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핵상을 쓰라고 하면 2n은 몇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야 돼요. 알겠나요? 근데 문제에선 이렇게 깔끔하게 안 주겠죠? 이렇게 줍니다. 여러분들이 흑백인 이 문제에서 염색체 모양과 크기를 구분해가지고 몇 N인지 염색체 개수 몇 개인지 셀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얘는 몇 N이에요 일단? 2N이지. 왜냐하면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애들이 2개가 한 그룹을 이루니까 염색체 개수는 몇 개? 그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래서 몇 N은 몇? 2N은 6이라고 써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얘는 그치, N은 3 이런 식으로 찾아서 써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잘 써줄 수 있어야 하는 거고 요 3회는 보통 언제 나오냐면 식물을 다룰 때 자주 나와요. 식물은 3N도 있고 4N도 있고 6N도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밀가루는 6N인 식물이에요. 신기하죠?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봐봐, 너네 21번 염색체가 한 개가 더 많은 질병이 뭐야? 다운 증후군이에요. 21번 염색체가 한 개가 더 많으면 다운 증후군인데 동물 같은 경우에는 염색체가 한 개만 더 많아도 어떤 질병이 발생하잖아. 왜냐면 단백질 발현량이 그만큼 차이가 나면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보통 2N, N이고 한두 개만 더 많아도 질병에 걸리는데 식물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2N도 존재하지만 뭐 4N, 6N 이런 것들도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2N과 N을 집중해서 잘 보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체세포에는 부계에서 온 염색체 한 세트와 모계에서 온 염색체 한 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46개 염색체가 있으니까 23개가 아빠한테서 왔고 23개가 엄마한테서 왔다는 얘기예요. 한 세트의 염색체 숫자를 n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상동 염색체가 쌍을 이루고 있으면 2n, 그 다음에 상동 염색체 중 하나씩만 있으면 n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자, 일반적으로 체세포의 핵상은 2n, 생식세포의 핵상은 n이고 n의 값은 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람은 n이 23이니까 2n은 몇이겠어? 46. 소파리는 n은 4니까 2n은 8. 개는 2n은 78. 자, 염색체 숫자가 많다고 고등 동물인가요? 아니죠. 염색체 숫자랑 이런 거랑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핵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형은 여러분들이 한번 봤어요. 요거 설명할 때. 자, 이 사진으로 알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성별, 개수, 모양, 그 다음 크기 이런 것들 알 수 있죠? 이렇게 염색체 사진으로 알 수 있는 염색체 형태적 특성을 핵형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볼게요. 핵형, 한 생물이 가진 염색체 수, 모양, 크기 등과 같이 관찰할 수 있는 염색체의 형태적 특성을 핵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다른 종의 생물이면 핵형이 같을까 다를까? 핵형이 같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염색체 모양, 크기, 개수 이런 것들이 다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생물 종이 다르면 기본적으로 염색체 숫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핵형이 다를 거고, 염색체 개수가 같다 하더라도 뭐 DNA 길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염색체 모양, 그다음 크기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은 종이면 핵형이 전부 다 같나요? 왜 아니지? 그치, 얘 지금 완전히 동일하지 않아. 동일하지 않지. 왜냐하면 x랑 xy가 있기 때문에. 맞나요? 자, 그래서 같은 종의 생물이라도 성별이 같을 때 핵형이 같고 성별이 다르면 핵형이 다르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자, 생물 종에 따라 핵형이 다르며 같은 종의 생물은 성별이 같으면 핵형이 같고 성별이 다르면 핵형이 다릅니다. 핵형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얘랑 똑같이 컨트롤 CV에서 얘가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지요? 그래요. 생물종에 따라서 왜 다르냐면 염색체 숫자가 같아도 종에 따라서 모양, 크기 등이 다르고 DNA 양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핵형을 분석할 때는 어떤 세포를 쓰냐면 체세포 분열 중기세포를 쓰는데 우리 세포 분열에 대해서 앞으로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근데 세포 분열 처음 언제 들어봤지? 중3 말쯤에 너네 거의 공부 안 할 때쯤에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죠. 그래가지고 좀 자세히 설명을 할 거고, 또 언제 들어봤냐면 여러분들 1학기 영어 본문에 뭐가 나왔어? 세포 분열 나오지 않았어? 그 내용을 배우게 될 거예요. 알겠죠? 앞으로 배우게 될 세포 분열에서는 뭐 전기, 중기, 후기, 말기라는 단계가 있는데 중기의 세포를 쓰는데 왜 중기의 세포를 쓰냐면 중기에 염색체가 가장 많이 응축이 되고 가운데 배열이 돼서 염색체를 관찰하기 가장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중기의 세포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보통 사람에서는 이제 백혈구를 이용해 가지고 분열을 시키다가 중기에서 딱 멈춰놔.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깔끔하게 나눠져 있지 않겠지?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오려서 이렇게 배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세포 분열 중기의 염색체 사진을 이용해서 분석하면서 뭘 알 수 있냐면 성별도 알 수 있고 염색체 숫자가 이상하다 이런 것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21번 염색체가 하나가 더 있어, 이런 거에 눈에 보이겠죠? 그럼 이게 다운 증후군이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염색체 번호는 어떻게 붙이냐면 어떻게 붙인 것 같아? 그치, 제일 큰 게 1번이고 그냥 제일 작은 게 22번이고 성염색체는 염색체 번호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오른쪽 글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람의 체세포 염색체 숫자는 2에는 46입니다. 상동 염색체가 쌍으로 존재하고 염색체 숫자는 46개예요. 상염색체는 남녀 공통에 있는 1번부터 22번까지 염색체를 상염색체라고 하는 거고 1번부터 22번이니까 22쌍이야. 그럼 몇 개의 염색체? 44개. 그 다음에 성염색체는 여자는 XX, 남자는 XY입니다. X는 남녀 공통에 있고 Y 염색체는 남자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서 보듯이 사람의 성염색체는 X가 크고 Y가 작아요. 알겠지?
자, 그리고 뭐 이에는 사람은 46 이렇게 쓸 때가 있는데 요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이에는 44 플러스 XX. 뭘 나눠 놓은 것 같아? 그렇지. 상염색체랑 성염색체를 나누어서 표현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게 되면 아 여성이구나. 그 다음에 이거를 보게 되면 아 남성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질문 있나요? 없어요. 자, 고생 많았고 개념을 잘 잡아놔야지 앞으로 선생님들이 설명할 때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알겠죠? 고생했어요.